자, 이번에는 운동량이랑 충격량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운동량이라는 거는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 그 녀석이 얼마만큼의 질량으로 얼마만큼의 속도로 가고 있었는지에 대한 양이 바로 운동량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 물체, 이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운동량을 가진 이 물체에다가 충격을 가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충격. 그리고 그 충격을 얼마만큼 가했냐가 그 충격량이겠죠. 그게 양입니다. 그러면 이 녀석한테 충격을 얼마만큼 가했냐에 따라서 이 녀석의 운동량이 변할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 됩니까? 운동량이 변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공이 있습니다. 축구공. 그럼 축구공을 내가 발로 세게 찼어요. 그러면 축구공이 날아가면서 갑자기 막 공 크기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축구공 껍데기가 막 다 벗겨진다든지 그럴 일이 거의 없죠. 그죠? 과학에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낼 때도 그럴 일은 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가면 좋냐? 운동량이 변하는데 충격을 받아서, 그죠? 그런데 질량이라는 거는 사실 이 변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질량은. 그러면 운동량이 변했다면 그 운동량이 변화한 것에 어떤 녀석이 영향을 미쳤길래 운동량이 변했냐라고 한다면 질량은 변화가 없으니 속도가 변해서 운동량이 변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게 앞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운동량의 단위도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우리가 충격량에서도 얼마만큼의 힘을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이 두 개를 곱한 이 값도 단위가 똑같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녀석들을 서로 더하고 빼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우리가 그래도 물리를 배우면서 그죠? 식적으로 한번은 접근을 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걸 얘기해 보려고 하냐면 자, 여러분, 자, F는 ma라는 식이 있습니다. 우리 전 수업에서도 얘기했었는데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는 물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식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가속도가 뭔지 대충 배웠거든요. 그럼 이 가속도를 한번 내가 이렇게 써볼게요. m은 앞에 이제 그대로 쓰게 되고 가속도는 이제 그 시간 동안에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는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뺀 거거든요. 여기까지 되나요?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냅둡시다. 이렇게 냅두고 충격량이라는 녀석,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시간이었어요. 힘 곱하기 시간. 그 힘 그리고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그런데 우리가 요거 있죠. 요 F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시켜 봅시다. 요 자리에다가. 근데 요 F가 우리가 요렇게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그럼 요 만들어 놓은 거를 저 F 자리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밑으로 내려가서 하면은 m에다가 여기 들어가니까 그 시간 동안에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곱하기 t가 되죠. 맞나요? 그럼 이게 t가 되면 지금 얘랑 약분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식이 mv 빼기 mv0 이렇게 되겠죠. mv 빼기 mv0 이런 식이 만들어질 것이다. 되나요? 근데 이게 뭐였어요? 우리 위에서 있었던 충격량이었죠. 이게 충격량. 여기까지 되나요? 그러면 요거 식은 잠깐만 지우고 요걸 다시 위쪽으로 당겨서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충격량이라는 녀석은 mv에서 mv0 요거예요. 요거. 그죠?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니까? 운동량이라는 녀석을 구하는 식이 질량 곱하기 속도였어요. 질량 곱하기 속도. 근데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어떤 물체가 충격을 받아서 운동량이 변했다라고 한다면 질량이 변했을 일은 없으니까 속도는 그대로 갈 거라. 질량은 그대로고 속도만 변할 거란 얘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나중 속도였고 이게 처음 속도였죠. 질량은 비슷해. 그럼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나중에 충격을 받고 난 후에 운동량인 거고, 이 녀석은 맨 처음, 왜냐하면 처음 속도니까 처음에 운동량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충격량이라는 녀석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처음 운동량에서 충격량을 얼마만큼 주면 그 더해진 값의 결과가 나중 운동량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럼 우리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을 이렇게 간추려 볼게요.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량. 운동량이 얼마만큼 변했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간추려서 이렇게 쓴다면, 운동량이 변화량이라고 이렇게 쓴다면, 아니 여기 빼고, 충격량이라는 녀석은 원래 식은 힘에다가 얼마만큼 동안 가해진 시간을 곱해주면 나오는 값인데 이게 요거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데요? 그러면 충격량은 얼마만큼의 운동량이 변화됐는지, 얼마만큼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그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봐보도록 하죠. 위에 있는 그림을. 처음에 V1이라는 속도로 가고 있었던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녀석은 질량 M에다가 V1을 곱해주면 MV1이 이 녀석이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이 되겠죠. 근데 이 녀석이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아. 얼마만큼 받았냐? 힘이 T 동안 작용을 했고 힘은 F만큼 작용을 했대요. 그럼 충격량은 FT가 되겠죠. 됩니까? 그리고 나면은 나중 속도가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나중 속도. 나중 속도가 변했죠. 질량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V1이라는 속도에서 V2라는 속도로 변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처음 운동량 값과 이 녀석의 나중 운동량, 그러니까 운동량이 얼마만큼 변했는지에 대한 그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일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이게 같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되나요?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의 개념을 따로따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얼마만큼의 충격을 가하면 이 녀석이 얼마만큼의 운동량이 되는 건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그 셈 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더해주면 나중 운동량이다.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게 충격력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충격력. 여러분, 충격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여기 밑에 충격량식 그대로 다시 갖다 놨어요. 좀 작을 수 있으니까 우리 좀 더 크게 적어 놓게. I는 1 곱하기 FT 이렇게 적어 놓게 되면은, 자 봐봅시다. 충격력이 뭐냐면 요거예요. 이거 그냥 힘 아니에요? 왜 충격력이라고 불러요? 힘이지. 력자, 힘력자. 그런데 이게 왜 충격력이라는 이름을 따로 부르냐면 우리가 이런 말로 또 합니다. 충돌할 때 받는 힘, 그래, 그 힘 맞는데 평균 힘이라고도 얘기해요. 평균 힘. 평균 힘. 왜 평균 힘이라는 말이 붙냐면 우리가 이제 물론 일상생활에서 어떤 물체에 충격을 가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의 힘으로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가하냐에 따라서 충격량은 달라지게 되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물체를 그 물체한테 얼마만큼 동안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가했는지는 딱 값이 나와요. 그런데 운동 그 힘이라는 값은 내가 예를 들어서 야구 배트를 휘두른다고 생각하면 야구 배트를 휘둘려서 야구 공한테 충격을 딱 닿자마자 주는 순간부터 이게 야구 공이 야구 빠따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까지 힘이 항상 일정할까요? 여기 아래에 있는 그래프처럼 시간은 딱 값이 정해져 있지만 이 그래프처럼 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일정할까요? 그러진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물론 문제에서 가정한 상황이 있다면 이럴 수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가해진 힘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오른쪽 그림처럼 힘이 처음에는 적었다가 점점 많아지고 나중에 점점 줄어드는 이런 양상을 많이 띱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힘이라는 값을, 우리가 충격량을 구하려면 시간이라는 값 대입해주고 F, 힘의 값을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이 힘의 값이 계속 변하니까 왼쪽 그래프처럼 하나의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평균 힘이라는 얘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의 중간 평균 힘, 바로 이 힘. 이 힘이 바로 충격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 알겠죠? 그 다음 그림 봐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왼쪽에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 계란을 떨어뜨려요. 하나는 딱딱한 바닥에, 하나는 푹신한 방석에. 아, 그렇구나. 오른쪽에 있는 상황을 보니까 시간과 힘 그래프네요. 시간과 힘 그래프. 그러면 이 그래프의 아래쪽에 있는 면적이 뭘 의미하겠어요? 충격량을 의미하는 거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자, 만약에 계란이라는 녀석이 있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두 녀석이 계란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 똑같습니다. 둘 다 m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둘 다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다고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떨어뜨렸냐? 그냥 다른 힘을 준 게 아니라 자유낙하 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이라는 건 뭐예요? 중력이라는 힘만 작용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중력 가속도 9.8m/s 제곱이라는 이 가속도로 인해서 속도가 점점 증가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차피 질량도 똑같은 애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계란이 오른쪽에 있는 계란과 운동량의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겠죠. 그죠? 질량도 똑같고 속도도 똑같겠죠. 왜?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녀석들이 가지고 있었던 운동량, P가 운동량이니까 운동량은 둘이 똑같았을 거예요. 둘이 똑같았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땅에 떨어졌죠. 물론 땅에 떨어지고 방석에 떨어졌지만 어디에 떨어져서 멈춘 거예요. 정지를 한 거야. 그러면 P는 mv, 운동량의 식에서 이 V가 0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운동량이 몇이 되겠어요? 0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왼쪽에 있는 달걀이나 오른쪽에 있는 달걀이나 둘 다 최종적으로는 운동량이 0 되고 얘도 운동량이 0 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운동량에서 이만큼. 그러면 어떤 값에서 0만큼의 그 변화량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여러분, 운동량의 변화량이 뭐였습니까? 앞에서 충격량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녀석의 변화량이나 이 녀석의 변화량이 똑같아요. 그러면 왼쪽 상황과 오른쪽 상황의 충격량은 같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는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는 깨지고 왜 하나는 깨지지 않았냐? 바로 충격량 F는 FT에서 요 두 개의 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균형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누가 크고 누가 작냐의 차이예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미 충격량이라는 값은 정해져 있어요. 왜? 운동량이 변화한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값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A라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바닥에 충돌하는 거, 맨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충돌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면 짧으면 어떻게 되냐? 이 값이 작은 거야. 그럼 이 값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힘의 값은 크게 되는 거지. 그럼 이게 힘의 크기잖아요. 그럼 이 달걀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큰 힘이 확 하고 가해진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걀이 깨지겠지. 그럼 오른쪽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가 같은 충격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푹신. 이거 좀 약간 오바였는데 아무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럼 접촉하는 시간이 길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충격력의 힘이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달걀에 막상 작용되는 힘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힘은 달걀이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뭔가 막 이 약 맞는 거 한 번에 다 맞는 게 낫다. 짧은 시간 동안 그냥 힘을 확 받아버리는 게 더 좋은 거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죽어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만약에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힘이 내 이마에 있는 두개골에 순간적으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 두개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두개골이 그 어마어마한 힘을 버티지 못하면 두개골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충돌하는 시간이 길면 에어백이 접촉하는 시간을 내가 에어백에 고개가 파고들어지면서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힘의 양이 작아진다는 겁니다. 무슨 힘? 평균적인 충격력, 평균적인 힘이 작아져요. 그러면 그 정도의 힘은 여러분들의 뼈가 버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큰 차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 그래프를 한번 봐봅시다. A라는 상황. 여기 딱딱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요. 그러면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왜? 이게 짧으니까.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평균 힘이 FA가 굉장히 높은 값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힘은 달걀 껍데기가 버티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두 번째 상황을 봅시다. 충격량은 똑같아요. 아래의 면적은 똑같아. 그런데 여기는 시간이 엄청 길어요. 왜? 방석에 떨어뜨렸으니까.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래의 면적은 똑같아야 되니 그래프의 높이가 뭔가 낮아진 느낌이고 평균 힘이 작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 정도의 힘은 달걀 껍데기가 버틸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의 이제 안전에 관련된 것들로 많이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 이름 자체가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봐보면은 태권도 보호대가 나오네요. 태권도 보호대. 보호대가 뭡니까? 여러분 차본 사람은 알겠지만 약간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뭐 같이 베개 두른 것처럼 푹신푹신하진 않은데 약간은 좀 푹신푹신해요. 그래도 맨살보다. 그래서 보호대 같은 경우에는 푹신하다는 건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가해지는 충격력의 크기를 작게 해줌으로써 보호를 해준다. 두 번째는 뭐 야구 공 받는 거. 여러분 체육 시간에 배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공 받을 때 그냥 이렇게 팔 뻗어서 그냥 이렇게 받아버리는 게 아니라 팔을 굽히면서 안쪽으로 받아라. 그럼 뭡니까? 내가 손에 이 공이 닿는 시간을 길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손에 가해지는 평균적인 힘의 세기가 약해지겠죠. 됩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범퍼. 자동차는 뭐 아직 잘 모를 나이들이겠지만 범퍼 하면은 그전 가장 겉부분 감싸고 있는 껍데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껍데기가 여러분 딱딱한 게 아니고요. 약간 잘 부서집니다. 그거는. 일부러 잘 부서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다른 차량이랑 혹은 내가 벽 같은 데 실수로 부딪혔을 때 이 범퍼가 깨지면서 접촉하는 시간을 길게 늘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해지는 힘의 세기, 나에게 들어오는 힘의 세기는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됩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에어백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다양한 예시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상관관계를 머릿속으로 이해를 했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하지 않고 문제를 무작정 풀기 시작하면은 푸는 족족이 다 틀리고 푸는 족족이 다 막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그렇구나 하면 그때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은근히 많이 나오는 게 요 안전과 관련된 예시들 있죠. 예시들. 이 예시는 뭐 시간을 늘린 거냐 줄인 거냐 뭐 이거는 안전 도구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내용도 꼼꼼히 봐주세요. 알겠죠? 그죠? 고생하셨습니다.